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6년 나의 사랑 이야기 리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의 에너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라마, 두 번째 감자튀김, 세 번째 파랑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나의 사랑 이야기 첫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병호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노크를 할까요? 이 리딩을요, 여러분들께서 거의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랑은 포레버 영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026년의 러브 에너지는 포레버 영이랍니다. 영원한 젊음이죠.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미 사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만나게 되는 분과 정말 즐겁게 연애를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카드 안에 뭐 심각한 카드들도 있거든요. 좀 만났는데 어렵게 가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람이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연다, 뭐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그분이랑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즐겁게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사랑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젊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에게 훅 들어오는 사랑,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눈에 보이게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상당히 신나는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꺼낼 카드는 타로 카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이 분의 캐릭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과 이분이 실제로 갖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심각한 표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분을 느끼냐라는 카드인데, 일단 다소 좀 근엄하고 우리 흔히 보통 이제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진지충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약간 좀 진지하신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옆에 요렇게 또 카드가 나오네요. 이 노란색 카드는 원래 갖고 있는 심성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해서 지금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면 안에서는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상당히 근엄하다는 거죠. 좀 가벼워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문자 T 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관찰을 잘 하고, 이 카드들 안에서도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면요, 자신의 말을 좀 아끼면서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없고 뭔가 농담 같은 거 하면 안 받아줄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좀 진국이신 경우가 많죠. 겉으로는 좀 딱딱하고 차가운데 내면은 따뜻하다,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impartiality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데스티니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싶어서 꺼낸 카드예요. 솔직히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뜻이 확고하고 약간 요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절대 갖지 않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임파셜리티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옳다는 것에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렸다 라고 할 때 중립적이라고 볼 때는 나는 그냥 이 싸움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것은 이제 옳다고 하는 분의 손을 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 에너지가 별자리로는 천칭자리의 에너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천칭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데스티니가 나와 있어요.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분이 즉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알 수는 없는 카드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분의 어떤 인생의 에너지 흐름에서 이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하고 2026년에 만나게 될 운명이다. 그런데 만나서 재밌게 논다. 젊은이들처럼 재밌게 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트가 나옵니다. 데이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이야, 그렇군요. 파라다이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데이트와 파라다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파라다이스의 키워드가 적혀 있잖아요. 해피니스 앤 조이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움인데 그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은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즐거울 예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즐겁게 해주던가,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상당히 좀 유쾌하고 즐거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데이트가 나와 있는 거로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요, 즐겁기는 한데 다만 좀 진지하게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람이구나, 내가 여러분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던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기보다는 일단은 알아가보자 정도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너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9개의 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들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죠? 이분이 재밌길 원하나? 그렇습니다. 9개의 컵, 저스티스 있습니다. 자, 이게 천칭자리 카드죠. 계속 가볼게요. 퀸 원즈가 있고요.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타워가 있네요. 그렇군요. 이 타워는 나쁜 타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언더라인은 7개의 컵이 있고요. 밑에 2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카드에 의하면 이분은 다소 좀 외형적으로는 무뚝뚝하고 근엄하고 뭔가 진지충이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을 리가 좀 부족한 편이긴 하죠. 물론 뭐 진지충이라고 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판단할 순 없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이요,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보내는 시간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네. 너무 재밌겠다 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두 분이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퀸 원즈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게 매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것이 매력이다,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끼는 것이 매력이다. 성적인 매력이 됐든 외부적인 매력이 됐든 뭐가 됐든 어트랙티브한 그런 면은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거의 완벽한 커플에 가까운데,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컵 카드라고는 유일하게 지금 언더라인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헷갈린다 카드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진지하게 앞으로 미래를 같이 설계할 사람인가? 라는 것에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즐겁고 말 것인가? 이분은 진지충인데 안에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지? 라던가 뭔가 이렇게 약간 물음표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타워가 나와 있죠. 제 느낌적으로는 이 타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번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해서 다소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개념의 카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혹시 두 분이 친구신가? 그러니까 이전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내온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선후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데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소개를 통해서 만나든 그러니까 그 만남의 자리는 확실히 연인의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절실한 사랑이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지금 없는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런지. 너무 즐겁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연인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데이트를 하시다가 두 분이 끝나게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자, 일단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련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열어볼게요. 뭔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4분의 3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뭔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킹 오브 로즈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킹 링이 있네요. 그래요. 지금 킹이 나와요. 킹이 왜 둘이나 될까요? 야, 킹 미러까지 나와요. 킹 3명입니다. 뭐지?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6개의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얘 밑에요. 킹이 또 있어요. 킹이 총 4명이잖아요. 지금 킹만 나왔어요.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킹은 4명입니다. 타로 안에서. 그죠? 그런데 사랑을 관할하는 킹이요. 얘입니다. 킹 플루시예요. 이 플루트라는 게 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컵은 지금 덱 안에 들어와 있고 꺼내진 카드들은 다 사랑이 아니에요. 두 분이 즐겁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연인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중요한 컵의 카드들이 없어서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6개 미러잖아요. 6개 미러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느낌적으로 이 킹 3명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킹 로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킹 링은 뭐냐? 여기 지금 반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지충의 그 진지가 아니라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킹 미러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명확한 생각 그리고 결정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단계로 여러분이 이 분을 바라볼 때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밌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느껴지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다가 이 사람과 진지하게 앞으로 나와 미래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렇게 킹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정확하게 리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코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의 일련에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킹 컵까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제일 앞에 나온 카드는 4분의 3 달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알아가면서 결혼을 합시다 라는 전제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알아봅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관계가 진지해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7개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여러분 마음마저도 이 사람으로 확실하게 향하고 있는 건지 뭔지에 대한 약간의 애매함이 있는 거거든요. 애매함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다소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이 4분의 3달은 두 분의 관계가 그만큼 이미 발전을 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4분의 1을 가게 되면은 완성의 단계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거라면 제가 뭐 좀 나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킹이 나와서. 근데 느낌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껴지는 어떤 믿음과 그 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배우자나 나의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윗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크게 사랑이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사랑을 관할하는 킹컵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는 한데 다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라는 것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것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살짝 그렇긴 해요. 나는 이 사람을 현재 사랑해 가고 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현재 진행형. 그런데 사랑의 현재 진행형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의 헷갈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들긴 드네요. 자, 오라클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꺼낼 카드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잖아요. 지금 꺼낼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을 너무 즐겁게 보고 있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안 다가오는 거란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보는지요. 여러분도 이분을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분하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하거든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요. 이 카드예요. 똑같은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덱이 다른 건데요. 결론적으로 얘가 같은 거거든요. 두 분이요. 만나면 너무 즐거운가 봐요. 왜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제가 계속 카드를 리딩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즐겁기만 한 거예요. 재밌고 즐겁기만 한 거예요. 같이 스키장을 가서 스키를 탔어요. 스키 탈 때만 좋은 거예요. 근데 스키를 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시간을 끌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킹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사항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힌트를 줄까요? 에어사인이네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에어사인인가 봅니다.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그렇네. 천칭자리가 에어사인이네.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가 에어사인입니다. 일단은 제 느낌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천칭 자리이신 분 같은데 쌍둥이 자리나 물병 자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킹에서 킹 미러가 에어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열어놓을게요. 일단은 1년은 365일이잖아요. 날짜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나의 배우자나 플러스 원으로 좀 오래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양다리가 됐든 삼다리가 됐든 이게 약간 썸을 타면서 여러분이 간보기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건 좀 너무 나쁜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바운더리를 만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이러는 것까지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게 이 킹 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짜로 단순하게 보면.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콜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로 읽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1년에는 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져요. 여러분이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가서 정착이 되는 것은 이 킹 미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사인인 거죠. 자, 비너스, 러브가 나오네요. 일단 여러분의 1년에는 비너스가 도와줄 건가 봅니다. 비너스는 사랑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2026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이 나오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아는 사람이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집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정착을 하기 위한, 즉 결혼을 하기 위한 상대를 찾는 그런 1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는 킹킹킹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소개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자, 숫자 4가 나옵니다. 자, 4번. 숫자 4가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시기를 알고 싶어서 꺼낸 거기 때문에 뭐 4월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 한 장 열면서 마무리할게요. 대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해답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리딩은 끝났고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나게 되는데 상당히 근엄한데 속은 정말 개구쟁이처럼, 그리고 마음이 좀 넓으신 분 같아요. 현재로서는 에어사인일 확률이 높고요.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인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무엇인가 정확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일단 두 분이 만나서 너무 즐거운데 뭔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에어사인인 분과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앤서도요, 그러니까 해답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갈등을 계속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답을 찾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나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감자튀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병오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노크를 하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확인을 하고 카드를 계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st Communicati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2026년 병오년 1년 동안 맞이하게 될 사랑은 Honest Communication, 진실한 대화라는 것을 얻게 되실 건가 봅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분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과 동시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하고는 교감이 잘 된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이런 분을 만나시게 될 확률이 높다. 당연히 그걸 말해주는 카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뭐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아무래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2026년의 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깊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꺼낼 카드는 타로 카드는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평판 그리고 속마음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이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이 표정은 무슨 표정이지? 당황해하는 표정인가? 뭔가 입은 다물고 있고요. 눈을 밑으로 깔고 있어요. 정면을 응시를 못하네요. 사람을 대하는데 다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도 닫고 있는 걸 보면은 말하는 것도 좀 아끼는 것 같고 정면을 바라보지 못한다. 즉 상대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역시도 뭔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쑥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분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속마음은 상당히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어요. 이분이요, 뭔가 눈이요, 명확한 눈들이 있거든요, 이 카드 안에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개슴츠레해요, 좀. 다만 이제 내면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고 다소 좀 가벼운,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그런 캐릭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이 없어도 한번 이제 알고 지내게 되면은 속마음을 좀 열게 되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속에 좀 음흉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볼 텐데 먼저 힌트 카드를 2장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일까요? 그것부터가 가장 궁금하긴 해요. 새롭게 나타나시는 분인지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지 보겠습니다. 용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왜 용서가 나올까요? 그래요. 참고적으로 이 파란색 카드 있잖아요. 카드의 테두리가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또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나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전체 카드를 다 열고 제가 한꺼번에 리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꺼내는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키스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올드스쿨이 나오네요. 일단은 여러분을 무작정 좋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미스티시즘이랑 용서를 꺼냈단 말이에요. 뭔가 사연 있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타로를 일단 열어볼게요, 여러분. 자, 행드맨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행드맨. 그렇군요. 이분이 사연이 있는 분이 맞네요. 자, 2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2개의 컵. 2개의 컵은 소울메이트 카드죠. 자, 그런데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한 장 더. 페이지 컵이 있고요. 그냥 파도를 치네요. 파도를.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템퍼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1년간의 사랑의 에너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기는 할 텐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이 분이 사연이 좀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카드를 꺼내면서 같이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전체 다 꺼냈어요. 이 분은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말을 좀 아낀다고 하는 느낌의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웃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격도 그냥 좀 묵직하게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대편이 어디 뭐 먹으러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고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상처가 좀 있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적으로. 그 이후로부터 사랑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 같은 게 좀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지 뭐. 사랑은 결론적으로는 상처가 되고 나를 낭비하는 행동이고 뭐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요, 좀 꽤나 지났습니다. 아주 이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분이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를 갖게 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 실패를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든 뭐든 간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이분이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란 건 원래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당히 머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무작정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감정과 이전에 내가 겪었던 감정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가도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 표정마저도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다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약간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다소 좀 어디엔가 이렇게 묶여버렸다고 할까요? 스톡됐다라고 할까요? 약간 요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제일 처음에 꺼낸 게 지금 핸드맨이잖아요. 이 핸드맨이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엔가 묶여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땐 이분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의 에너지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컵이 나왔죠.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으로 느껴져요. 그럼과 동시에 다시 또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같이 이렇게 묶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이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 개의 컵인데 정말 긍정적인 카드잖아요. 그런데 그 양 사이드로 나는 묶여 있다.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별자리로는 천칭자리고 사랑이 감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1부터 10까지 감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균형이 일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주고 나를 희생하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최대한 용서해 주려고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건이 나를 사랑에 대해서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게 만들었고 사랑은 이런 거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까지도 만들었어. 그런데 나는 다시 사랑을 찾고 있는데 이 답답한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이 에너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1부터 10까지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것도 내가 50을 주면 거기서 50을 줘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런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페이지 컵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 여기 블로운 키스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어린 소녀가요, 컵을 하나 들고 있어요. 나의 감정은 이 작은 컵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 컵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물고기 자리 카드이기도 한데, 나의 컵 안에 있는 물과 이 물고기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내가 가진 마음의 전부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는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죠. 파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녀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이 컵에 들고 왔는데 뒤에서는 나를 파도가 공격을 하려고 하니 나는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가 페이지 컵입니다. 즉 나의 다친 마음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페이지 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지금 블로잉 키스를 꺼냈잖아요. 키스해주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가는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의 생각이 나서 사랑이 멈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반복 카드. 자, 언더라인은 템퍼런스죠. 지금 여기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컵에 물을 맞추고 있잖아요.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힐링이긴 한데 어느 곳으로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의 마음 안에 더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조절하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훅 빠질 수 있어. 라고 해서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놓칠까봐 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뀐 거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인 거잖아요. 이분의 어떤 행동을.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오냐. 정말 진실된 대화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여러분과 어떤 하루가 됐든 어떤 한 시간이 됐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게 됨과 동시에 뭔가 급반전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딩을 쭉 했잖아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자, 이 사랑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액션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합니다. 유문인 에리스 카드예요. 자, 양자리의 신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의 신월 2026년에는 4월 17일 날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부터 여러분이 이분과 만나서 사랑이 스타트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자,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자, 10개의 미러부터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상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타로에서 가장 대표하는 상처 카드입니다.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에이스 컵으로 돌아왔어. 그렇군요. 여러분과의 에이스 컵이겠죠, 당연히. 퍼스트 키스. 지금 여기에 블로잉 키스까지도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개의 미러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언더라인을 볼게요. 언더라인은 킹 로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는 상당히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뭐 10개의 칼이거든요, 이게. 10개의 칼, 그리고 3개의 칼. 3개의 칼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상처 카드죠. 지금 중앙에 에이스 컵이 있어요. 이 에이스 컵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언더라인은 킹 로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밑에 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하고 사귀게 되실 것 같고요.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액션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4월 17일 날 봤다고 합시다. 뭐 어쨌든 간에 양자리의 신호는 4월 17일 날 뜨니까 이분이 갖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서 여러분이란 사람이 들어와졌잖아요. 즉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랑을 원해요. 갈구는 하는데 다만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본인이 거부하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 상처에 기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신에게 노크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겠다 카드입니다. 킹 로즈는 킹 원즈입니다. 즉 내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카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잘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는 이분에게 상당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에이스 컵이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어떤 사랑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카드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대화. 뭔가 이분과 제대로 된 대화가 오고 감과 동시에 두 분의 사랑이 좀 극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대화 안에서 느껴지는 게 이 사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나리너프가 나오나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키시스가 나오네요. 자, 계속요. 두 분은 약간 키스 중독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키스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퍼스트 키스, 블로잉, 키스, 뭔가 이제 키스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흔히 말해 키스충인 거죠. 그런데 나리너프를 꺼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좀 받게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분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요, 사랑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액션을 하는 카드가 나왔고 액션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흐름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은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 바이브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분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이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떨어집니다. 매니페스트가 나오네요. 우주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라는 의미인데,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어떤 의미로 나온 것 같냐면 이분에게 드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화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좀 다소 안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데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왜 한 걸음 다가가면 또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지라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관계를 커플이라는 개체로 현실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우주의 기운이 두 분 사이를 도와주게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 그냥 만나서 서로 반하고 뭐 서로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렇게 좀 어렵게 가게 되면요, 사랑의 견고함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튼튼해지죠. 이렇게 카드가 나오네요. 자,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와 관련이 있다. 가능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참고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을 의미를 하고요. 이게 그 시기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으나 일단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카드가 물고기 자리고요. 이 분이 물고기 자리다. 가능합니다. 아주 가능해요. 솔직히 이분이 물고기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물고기 자리 에너지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12번째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총 12개인데 거기 마지막 별자리고요. 마지막 별자리라 함은 1부터 12번까지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이제 다음 사이클,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털어내는, 아픔이 됐든 뭐든 간에 그것을 다 엔딩시키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물고기 자리의 에너지입니다. 즉 이분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아픔들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끝내게 되잖아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정말 정석적인 물고기 자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힐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나갈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 생각해봐라 라고 합니다. 어떤 퀘스천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올 때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가 봐요. 자, 또 참고할 만한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가 나옵니다. 겨울이는 카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겨울이는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캐릭터가 다소 좀 말이 없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잘 안 하고 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숫자 6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시기를 알고 싶어서 꺼낸 건데 그렇게 볼 때는 한 6월 반응할 거고요. 혹은 6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6일 이런 거겠죠. 지금 여기는 6일 뒤 혹은 6주 뒤인데 제 느낌적으로는 6월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게 시기 카드라고 볼 때 양자리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되다가 6월쯤에 와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 자, 그렇습니다. 리딩은 끝났고요. 이분과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잘 되는 쪽으로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계속 물음표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마지막에 겨울이까지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분이 마음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거나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것 같은데 그 대화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감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나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고 카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에너지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오픈할게요. 오, 먼딩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2026년에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사랑은 먼딩이랍니다. 본드죠. 뭔가 접착제와 관련된 그런 사랑을 하시게 될 건가 봅니다. 지금 남녀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공통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일단 이 본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도 데이트를 해보고 저런 사람과도 데이트를 해보고 이럴 때 나와 맞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화 같은 걸 해볼 때 우리 말이 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시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사귀지는 않고 점점 알아가는 그 단계를 하시게 된다.
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은 시작은 해보자. 우리가 이제 커플이 되어보자. 라고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네. 라고 느끼게 된다. 혹은 말 그대로 접착제다 보니까 정말 본드스러운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반드시 연인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는 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친구 관계를 하든 친구들도 이렇게 결이 다른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딩 같은 경우는 나와 정말 잘 맞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분의 캐릭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지금 꺼낼 카드는 타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먼저 외부에서 밖에서 이분을 볼 때 어떤 분으로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음흉해. 그 뭐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에이스 벤츄라 생각나지 않아요? 짐 캐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코믹스러운 분일 수도 있고 뭔가 약간은 음흉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일단은 주변에서는 좀 독특한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속마음 같은 거죠. 일단은 입을 다물고요. 상당히 귀엽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소 나와 한번 겨뤄보겠어? 라는 그런 눈빛인데 지금 여기는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큰 눈을 뜨고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됐든 좀 겉과 속은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표현한 건지 화났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완전히 웃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아무튼 좀 개성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은 보여져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통의 어떤 캐릭터라기보다는 다소 유머러스하거나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힌트들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해보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일중독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워커홀릭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디스펀던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분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어떤 상황 같은 걸 좀 보여주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일단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죠. 워커홀릭은 말 그대로 일 중독이니까요. 그런데 이 디스폰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이 다소 절망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으로 뭐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격증이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가 됐든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운 어떤 상황이 하나 있다라는 건데 실망과 절망은 확실히 어감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절망 쪽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좀 슬픈 일은 하나 있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캐릭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그러고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고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센딩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한 장씩 가볼게요. 뭐죠? 여러분을 보면은 뱀으로 느낀답니다. 교활하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정말 좋은데 그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뱀 같은 뱀 있죠? 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군요. 왜 뱀을 꺼냈지? 자, 데스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우리 관계는 끝났어 라고 하는 카드를 꺼냅니다.
저는 2026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을까라고 해서 꺼냈는데요. 지금 앞에 두 아이템들은 상당히 스코어가 좋았는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분이신가 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깐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에게 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의 리딩에 나왔다는 말은 이분과 2026년에 연장선상에 있게 되실 건가 봅니다. 거기다 플러스 본딩이 있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관계는 끝이 났고 재회가 되거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딩의 관점으로 볼 때는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재회를 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바이브들이나 서로에 대한 공통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이 두 장의 카드를 만약에 그런 카드로 보지 않는다면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아주 제대로 까였는데요. 여러분을 볼 때 데이트를 하거나 관계를 해나갈 때 흔히 말해 그 게임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네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장 관리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교묘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눈치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 이분 과거에 그 사람이 생각나 라고 뭐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일단 여러분이 안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카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읽어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자, 에이스 스워드가 나오면서 스타트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8개의 칼로 바뀝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가 6개의 컵을 꺼내요. 뭐 여러분이 뱀 같고 나는 절망적이고 여러분이랑은 두 번 다시 뭔가를 하지 않겠다 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막 오고 가고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6개의 컵을 꺼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것이죠. 매지션까지 꺼내는 게 인간입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자, 10개의 칼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칼이 지금 이 남자의 등에 꽂혀 있잖아요. 이 칼을 여러분이 꽂은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 보통 타로 리딩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입니다. 특히나 바보 타로의 구독을 누르신다면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한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한 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가 거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거절이 상처로 와닿았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원래가 못된 성품을 갖고 태어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그대로 진짜로 뱀이다. 이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MRI하고 CT를 찍었는데 그 CT와 MRI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요 두 장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와 스네이크, 여러분을 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과는 두 번 다시 관계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카드까지 꺼냈다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까인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을 깠다면요, 스네이크라고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다른 카드를 꺼냈을 거예요. 스네이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분을 놔두고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이라고 바람을 못 핀다, 안 핀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인데. 뭐 이분이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에이스 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에이스 스워드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은 있고 이제 새로운 출발하겠다. 보통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기회가 왔어요. 내가 어떤 누군가와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신경이 써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되면서 과거의 사람을 잊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누군가가 다가오는 에이스 컵의 에너지와 플러스 그것 역시도 나에게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동전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데 에이스 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칼로 잘라내고 그 기억을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분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나는 어떤 사랑을 할 때 내가 당하고 절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8개의 칼이 있습니다. 자, 8개의 칼은 지금 이 여성분이 칼 8개로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자신을 넣어놨어요. 내가 어차피 사랑을 해봤자 또 당하겠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랑을 하면은 늘 상처받는 건 나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 플러스 본인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6개의 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잘라내고 여러분을 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두 번 다시 뭔가가 잘 될 턱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을 그리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과의 좋았던 시절, 그때 나눴던 정말 이뻤던 사랑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려 지나봅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 이런 것들을 이분이 거역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추억을 떠올린다도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이 이분에게 돌아온다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이분을 떠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 6개의 컵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확고한 어떤 결심까지 세웠는데 여러분이 나타나서 다시 이분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소면은 이분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관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지션이 나왔어요. 매지션은요,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제외를 해서 이분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언더라인이 10개의 칼이잖아요. 지금 뭔지는 몰라도 이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한 상처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10개의 칼은 누가 봐도 이것은 상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4개의 칼이 붙어 있네요. 4개의 칼은요, 일단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트렝스가 있어요. 여러분을 떠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은 했으나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정말 강력한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에너지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란 사람에게 푹 빠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분은 도망가려고 해봤으나 결론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고 재회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관계가 점화가 되는데 일단 본딩이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재회를 한다면 이분에 대한 미련이 됐든 여러분이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만한 사람이 없었다든 뭐든 간에 그 이유는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 그게 이 본딩과도 관련이 있겠죠. 내가 너랑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뭐 그래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만한 사람이 없었어 라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일단 나오고 있는 것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차였고 여러분을 잊으려고 노력 중인데 여러분이 다시 나타나서
무엇인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게 재회로 보지 않는다면요. 이분은 아무튼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에 관련해서 나온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분하고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다시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도권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자, 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될지. 아주 힘들었던 사이클의 끝이 오고 있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염소 자리에 만월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사이클의 끝이 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힘들었던 사이클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시 다가와 주는 것이 이분에게 힘든 사이클이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캐프리콘 염소 자리의 만월은 염소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인 개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 30날에 풀문 캐프리콘이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한참 날씨가 더워질 때 그때쯤에 뭔가 두 분이 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옆에 카드를 올려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아하, 10개의 컵부터 나오는군요. 그래요. 일단 프로포즈 반지가 나옵니다. 프로포즈 반지. 자, 그런데 The End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페이지 로즈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To be continue 카드가 나오네요. 밑에 나이트 미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이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일단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건 언제냐? 2026년 6월 30날일 수 있다. 염소의 만월이 뜨는 날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카드 타로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재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이 맞고요. 지금 이 카드들 있죠, 부동색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분이 느끼는 힘든 사이클, 즉 이분의 상처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을 깐 게 맞는데요. 왜 깠냐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청혼을 했기 때문에 깐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노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됐다던가 이 사람이 확신이 없었다던가 뭐든 간에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이 노라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이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방을 싸고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스네이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떠난 쪽이 스네이크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떠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뭔가 호기심이 있는 새로운 삶을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즉 결혼을 하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어떤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을 접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노라고 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정말 중요한 그 단계까지 가려고 이분이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 이분은 10개의 칼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마지막 카드가 To be continued 나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둥둥둥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나이트 미러가 있었고 ITM이 있네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오래 만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뭐 대학을 졸업해서 뭐 만난 오빠였는데 한 십몇 년 만나왔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인생에는 이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음표가 생겼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을 떠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분은 당연히 여러분을 뱀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아니 십몇 년을 사귀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궁금해져서 내가 프로포즈를 해서 반지까지 꺼냈는데 떠난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나는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라는 생각은 접어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갈등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호기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어떤 삶, 그런 삶들을 아주 진지한 관계로 인해서 영향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진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게 될 건가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을 느끼기에 너는 내 사람이다. 아 세상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에이스 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이분과 관계를 했을 때 후회가 남거나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이 이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었다,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여지고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무엇인가를 할 때, 즉 이분의 힘들었던 사이클이 끝이 날 때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냈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할 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이런 본드라는 거죠. 접착제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흐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었고 너무 큰 것이 오다 보니까 놀랬던 것 같아요. 자, 헬시 초이스가 나옵니다. 건강한 선택이라는 카드가 나오고요. 신중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떠났다고 보거든요. 거의 100%.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떠나 있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랑을 떠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중독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 확신이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뭔가 확신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를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건지 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이 노라고 말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이 사랑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힌트 카드들을 조금씩 더 열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르시스트가 나옵니다. 본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지금요, 이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죠. 일단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요,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분에게 노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어라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분과 함께 있을 때 이분은 자신 생각밖에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읽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나르시스트지 않았을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우주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보내줄까요? 유라노스 천왕성이 나옵니다. 천왕성은 이제 쌍둥이 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2026년부터 4월부터 약 7년 동안 머물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천왕성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천왕성은 예기치 못하는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져 오고 있다가 우리가 이별을 하겠네라고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이별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천왕성이 또 반대로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왕성이라는 게요, 자유롭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지게 허락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남겨놓을게요. 일단은 카드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네. 이분은 선택권이 없네.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맞군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중독을 꺼냈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힌트 카드를 르노만드로 한 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시작이 나오네요. 자, 일단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건가 봅니다. 이 초록색인 이분이랑.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눈은요, 어른의 눈과 달라서 어른이 생각하는 이 파랑새와 아이들이 보는 파랑새는 표현할 때 다를 거 아니에요. 즉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라는 것을 크게 의미하는 게 아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분을 바라보게 되고 관계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시기 카드 열어볼게요. 자, 물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물병자리는 1월 20날부터 2월 18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 물병자리고 이제 곧 오게 되죠. 지금 현재 염소니까 다음 별자리가 물병입니다. 물병 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해요. 현재 천왕성이요, 여러분. 황소자리에서 역행 중이거든요. 근데 물병자리 요때 시기에 역행이 끝나고 정행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자리 끄트머리에서 황소자리를 빠져나가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됨과 동시에 쌍둥이 자리에서 닻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천왕성이 정방향으로 순항을 하게 되게 되면은 두 분의 에너지가 이전과 다르게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그냥 시기적으로 꺼낸 거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물병 자리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그냥 남겨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카드 마무리했는데 일단 저는 제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이별이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다, 그렇게 저는 남겨놓고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1년 만에 가지고 온 2026년 나의 사랑 이야기 리딩 해봤습니다. 1년 안에 정말 여러 개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바보 타로를 통해서 여러 개의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